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미국이 어젯밤에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알-아사드가 시리아 자국민을 화학무기로 공격해서 70여 명을 죽인 이후에 이틀 만에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공격은 동지중해상에 있던 해군 전함 2대가 모두 59발의 다마학 미사일을 공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타겟은 시리아의 항공기지, 항공기, 그리고 조기 경보 시설 등이었습니다. 주로 화학 무기를 날랐던 기지입니다. 이 군사 정보의 분석에 따르면 타겟, 시리아의 기지가 크게 파괴가 되고 모두 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공격 59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니까 이라크전 발발 당시에는 400여 개의 미사일이 발사됐고 또 우리가 전폭기들이 폭격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은 작은 규모의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내전 6년 만에 미국이 처음으로 군사작전으로 개입을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또 그리고 이 행위는 역시 전쟁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대한 작전 상황,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분, 의회, 러시아, 시리아, 이라크의 반응들은 어떤 것인지 또 이 공격의 여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령은 시진핑과의 만찬 전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시진핑과의 만찬이 계속되는 동안 이 해군의 공격 작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명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을 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반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하는 명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애적인 측면에서 자국민, 어린아이 민간인 학살한 거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알-아사드의 독재에 항거하는 내전이 6년째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한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난민이 한 1,000만 명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여기에 끼어들어서 알-아사드의 편을 들면서 여기에 군사기지를 만들고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공중작전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아이시스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것이지만은 그러나 푸틴의 속셈은 중동 지역의 세를 확장하는 것, 미국을 견제하는 것 이런 목적도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시스가 전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 무장 세력이 있고 반군도 있고 지하드도 있고 그야말로 얽히고 설켜서 적과 우방을 가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 바로 시리아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군과 함께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어제 공격 전에 사전에 러시아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피해는 지금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어제 미국의 공격을 침략 행위라고 항의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역시 이를 침략 행위로 규정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까지 시리아 내 미군과 합의한 것들이 있는데 피차 공중작전을 하기 때문에 전폭기들이 충돌하는 것을 피한다는 등의 그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무효다. 그렇게 러시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사건 직후부터 그의 안보팀들과 한 이틀 동안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 결국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시진핑과의 회담을 위해서 트럼프가 플로리다 팜스프링에 있는 메릴로가에 지금 내려와 있는데 이 자리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국무장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화이트하우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회 반응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존 맥케인이라든가 린지 그램 상원의원 같은 매파 의원들은 잘했다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랜 폴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공격을 당한 것도 아니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군사행동을 한 것은 위법이다. 이건 위헌이다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트럼프의 공격 결정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제 문제에 대한 그의 고립주의적인 생각이 컸고 바로 며칠 전만 해도 틸러슨 국무장관이 시리아 문제는 시리아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시리아 그리고 또 하나의 시리아 편인 이란의 구체적인 명확한 반응은 없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어제의 공격이 일회성 경고 사격이 될 것인가 아니면 후속 공격이 더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은 매우 유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을 한다면 난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군과 시리아군이 함께 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군은 지금 에어 디펜스 시스템을 거의 완벽하게 이 지역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군 전폭기가 작전을 할 경우에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러시아가 도발을 한다든가 또는 미국이 러시아의 레이더를 폭격한다든가 또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생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군의 특수부대 수백여 명이 지금 시리아 내에서 작전하고 있습니다. 라카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이 지금 위험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문제가 확대될 경우에 미국과의 협조 관계에 있는 우방들이 위축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제1의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이시스 격퇴 작전 이것이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이 지역에 충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아이시스 작전을 위해서 이미 많은 병력이 거기 가 있습니다. 항모 조지 H.W. 부시가 여기에 오랫동안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구축함이라든가 전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해병대 부대도 있고 코브라 컴뱃 헬기 부대도 여기 있습니다. 또 인근 터키에도 미군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작전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사 공격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했고 그리고 직후에 베스트 스피치를 했는데 그 다음이 뭐냐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제 공격이 단발 경고 사격이냐 아니면은 알아사드 축출의 시발이냐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시리아 난민 처리에 대한 보관까지 있느냐 그런 의문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지역 내에 세이프 존 안전지대를 만들자 그런 제안까지 했고 지금 시리아 난민이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사망자만 40만 명입니다. 이 알-아사드를 한 방 쳤는데 그 다음이 뭐냐 난민 문제도 처리하겠다는 것이냐 이제 그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커넥션도 문제죠. 시리아는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트럼프는 시리아를 쳤고 러시아는 트럼프의 측근과 가깝고 트럼프의 러시아 커넥션 조사는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그런 의문도 제기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작전의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가 트럼프의 공격을 인정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시리아라든가 러시아는 국제법상 주권국을 공격한 것이니까 이것은 침략행위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안보리 소집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젯밤에 시리아를 공격했습니다. 지중해 상에 있던 두 대의 전함이 모두 59발의 타마학 미사일을 시리아 항공기지를 향해서 발사했습니다. 알 아사드가 자국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한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러시아군에게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공격 명령이 시진핑과의 디너 전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해군의 공격은 두 정상의 식사 시간 중에 진행이 됐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오늘 이틀째 회담을 재개합니다. 일부 군사평론가들은 시리아 공격이 북한에 대한 경고성 성격도 있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오늘 닐 고세치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오늘 표결은 어제 공화당 상원의 인준 룰 변경에 따라서 단순 과반수로 처리가 됩니다. 이 뉴클리어 옵션 룰은 앞으로도 계속이 돼서 대법원 판사 인준에 더 큰 갈등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철강 등에 대한 덤핑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의 덤핑 억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시진핑이 메릴라고를 떠난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81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오늘 세컨드 라운드가 어거스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풍으로 언더파를 기록한 선수가 11명에 불과합니다.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 등 부상으로 시합을 포기했습니다. 에디 존슨 경찰국장이 어제 한 총격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도주하는 용의자를 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 부분 총상 흔적을 가리키면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쿠카운티 법원은 17살 난 티네이저 경찰에 의한 피격 사건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청사 탐슨 센터가 위험한 건물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1985년대에 완공된 이 건물은 완공 직후부터 열 처리, 소음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이 청사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리글리 필드 보안 조치가 강화됩니다. 오늘 월요일 게임 오픈데이 교통 제한이 실시됩니다. 이 지역에 트럭 그리고 카고밴의 출입이 통제되고 인근 도로는 레인 한 개만 열리게 됩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맑고 오늘 최고 51도 내일은 67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76도 월요일 흐리고 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72도 화요일 맑고 52도입니다.